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박지원이 전 국가정보원장이죠. 이 박지원이 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막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말들입니다. 박지원의 언행에 대해서는 제가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지금의 언론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려면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치권에서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언론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합니다. 이 박지원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정치, 우리 언론,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맑게 하는 것이다. 이 박지원은, 이 언행은 제가 사람을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박지원의 언행은 쓰레기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박지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입니다. 전국위를 통해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재적 전국위원 824명 가운데 6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찬성이 627명, 반대가 23명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 한동훈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시대가 열렸다. 이건 가능해도 한동훈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가능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앞으로 보조를 잘 맞춰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색다른 한동훈의 리더십이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고 한동훈 비대위로 모든 것을 다 한다, 아무리 총선이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비대위라고 해서 이 당정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각을 세운다. 이 당정 간의 대립 각을 세우는 것이 비대위다. 지금 우리는 우리 헌정사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정 간에 각을 세우고 대립 각을 세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여권 전체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가 잘 보조를 맞춰서 또 각자의 리더십의 색깔을 보이면서 보완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3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이 있고 이제 수락 연설이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이냐, 실용정치, 우리 정치 쇄신, 여기에 무게를 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박지원으로 돌아갑니다. 박지원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또 음모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떠나서 이 사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정 여론이 일겠지만 민주당이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모론입니다. 이 대통령이 제2의 장희빈처럼 제2의 장희빈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사가로 보내지 않겠느냐, 그럴 확률이 높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런 팩트, 사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밤에 자다가 꿈꾸는 소리를 계속 떠듭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박지원을 보면서 이 김어준은 이게 방송이라고 하고 이걸 또 시청자는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진영을 떠나서 어느 쪽에 있든 쓰레기는 쓰레기인 겁니다. 쓰레기는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주죠. 제2의 장희빈이 왜 여기에서 나옵니까?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한때는 또 박지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떠들더니 이제는 또 제2의 장희빈이라고 합니다. 근거도 없이. 이렇게 떠드는 게 방송에 나오고 이걸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언론 환경입니다. 언론 현실입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발전할 수가 없다. 도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가짜뉴스를 다 단속으로 규제로 풀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기호로, 선택으로 이 도태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은. 이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서 도려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지원을 임용을 한 김대중이나 문재인이나 지금 또 이재명에게 붙어서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지원이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당정대가 같이 모여서 이미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특검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위헌, 위법이다. 총선의 가짜뉴스용이다. 정쟁용이다. 그래서 특검은 거부한다라고 결정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사정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특검은 이제 거부권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쓰레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제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되면 이제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3분의 2 찬성을 하면 다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해서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뭐 혼자서 지금 상상하고 다 아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전에 이준석이 또 내부 총질용으로 해서 참 기가 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준석이나 이 박지원 이런 사람들의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주장들이 우리 언론에 지금 먹혀들고 있다. 이 언론 시장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박지원 마찬가지고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은 또 지금 뭐 이낙연이 신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다. 이낙연은 나가지 못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낙연이 오늘은 점심을 정세균과 먹었습니다. 정세균이 28일에는 이재명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김부겸도 이재명을 만나고 이낙연을 만나고 문재인을 만나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총리가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재명에게 압박을 하는 또 이낙연에게도 압박을 하는 지금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재명에게 결국은 지금 많은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재명 2선 퇴진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김부겸이나 정세균은 이낙연도 좀 너무 과욕이다. 과한 주장이다. 이낙연도 좀 자제를 하고 이렇게 신당하는 것은 포기를 하라.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세 명의 총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고 또 두 명이죠. 정확하게는 김부겸과 정세균이 이낙연, 이재명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뭐 통합, 그러니까 당이 분당되는 건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 2선 후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재명이 그 공천권을 내려놓겠느냐, 2선 후퇴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겉으로는 계속 민주당 통합 뭐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는 있지만 결실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재명이 과연 자신의 기득권, 당권을 내려놓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전망을 하고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이거 말 그대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박지원이 지금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주장이 먹혀드는 언론, 이런 쓰레기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정치권에서 아직도 필요가 있다. 박지원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박지원이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도 필요하고 우리 언론에서 필요한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다. 그걸 하라라고 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에 내려진 국민적 명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통해서 실용정치, 민생정치,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우리 정치를 완전히 바닥부터 바꿔버리는 뒤집어 엎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동훈의 전략 구상을 얘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